안녕하세요. 전사일 기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이제 드래프트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올 시즌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있음을 알리는 어떤 그런 신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맘때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거워집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제가 드래프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저는 드래프트를 통해서 아마야구 팬들과 프로야구 팬분들이 모두 함께 이 아마야구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로야구와 아마야구가 함께 통할 수 있는 접점은 현 시점에서 드래프트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로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끊임없는 활성의 장을 만들어 가야 아마야구도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채널을 열었고, 또 제가 기사도 계속 양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드래프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관심이 있어야 아마야구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인들도 프로야구 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명 순번은 그의 야구 인생과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적어도 물론 높은 순번을 가진 선수가 좋은 실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많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도 하위 순번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는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 라이온스 김현준 선수가 있죠.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이글스의 박정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밖에도 여러 선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명 순번이 결코 그 선수의 야구 인생의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1차 지명 선수들도 방출되는 사례도.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명단이 결코 확정 명단이 아닙니다. 즉, 오히려 지명권의 선수들 같은 경우는 특히 하위 지명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더욱이 기량보다는 더 중요한 외부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 팀에서 보는 눈, 그 다음에 연고지 여부, 이런 요인들이, 팩터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량이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제가 대략적인 스케치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명단 외에도 다른 선수들이 충분히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내야수 부분입니다. 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포지션입니다. 아무래도 야구에서 가장 화려하고 또 에브리데이 플레이어인데다가 스타 플레이어들이 워낙 많이 나오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만 해도 김도영과 이재현이라는 슈퍼루키가 현재 프로야구판을 뜨겁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되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오늘 내야수 총 16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기사로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야수는 약세입니다. 김민석 선수 외에는 현재 상위 지명으로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상위 지명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3라운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라운드 이내에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민석 선수 외에는 아직까지는 2라운드, 3라운드는 조금 더 윤곽을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대통령배 보항대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선수들이 있긴 한데요. 워낙 투수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투수와 포수 쪽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내야수 쪽은 아직은 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모 구단 관계자분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모르겠, 팀별로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올해 2022년 고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투수와 포수 쪽이 가장 큰 강세를 보이고, 상위 지명에도 이쪽 포지션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야수들이 상위 지명이 되려면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수비가 돼야 내야수 쪽에 일단 상위 지명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공격력이 약하게 되면 일단 상위 지명을 받을 수가 없겠죠.
작년에 김도현이나 이재영 모두 고교야구 쪽에서는 최고의 공격수들이고 수비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선수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전부 다 공격형이 많습니다. 특히 수비가 약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명 순번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 지명을 망설이고 있는 구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유격수, 이루수 쪽 9명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김민석, 김민주 선수는 오늘 소개에선 제외합니다. 제가 기사도 많이 썼고 이야기도 많이 해드린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김민준 선수는 수비에서는 올 시즌에 이제 압도적인 원탑 유격수였습니다. 만약에 2라운드에서 내야수가 빨리 빠진다면 김민준 선수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거든요. 하지만 최근 막판에 워낙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순번이 많이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비라는 다른 선수들은 갖지 못한 수비라는 확실한 툴을 보유한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구단이 용기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목해볼 선수는 경기상구의 김재상 선수입니다. 김재상 선수는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인섭 선수의 아들로도 유명하죠. 워낙 툴이 좋습니다. 파워도 좋고 발도 빠르고 어깨도 좋습니다. 다만 수비가 약간 좀 투박하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워낙 툴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선수입니다. 김재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봉황대기에서 아주 넓은 수비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가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공격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비가 약하다는 꼬리표가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번 이제 봉황대기와 대표팀에서 그 꼬리표를 떼어내고 좀 높은 순번으로 비상할 수 있을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목해볼 선수는 문현빈 선수입니다. 소위 말해 짱돌 같은 선수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충청권의 야구 천재로 불렸던 선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이글스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권을 대표하는 아마야구 선수이기 때문이고 하나이글스의 근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가 또 북일고등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가 하나이글스에 가서 하나이글스의 어떤 정말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북일고등학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신장이 좀 작긴 한데 김범석과 더불어서 고교 3대 타자로 꼽힐 수 있는 선수입니다. 1학년 때부터 3학년 투수를 만나도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근성이 좋고 그 다음에 부상이 없고 몸이 튼튼하고 공격과 수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현빈 선수는 초고교급 선수인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초고교급 선수이고 좋은 선수라는 것이 이 선수의 높은 순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현빈 선수는 타격 능력이 좋지만 유격수를 본 적이 없고 프로 수준에서는 빼어난 수비를 자랑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또한 발이 프로에서 단독 드로가 가능한 어떤 김지찬이라던가 정준영이라던가 이런 스타일의 선수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거기다가 체구가 크지 않다 보니까 장타를 칠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도 아니죠. 말 그대로 사마를 칠 수 있는 방망이 하나로 승부를 봐야 하는 스타일이라 정말 빠른,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상위 지명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그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 예상보다 빠른 지명은 나올 수 있어도 최상위 지명은 힘들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선수, 무난한 지명권으로 나갈 수 있는 선수는 장충고등학교 이민준 선수입니다. 2학년 때부터 장충고등학교 유격수로 뛰었던 선수이고요. 185cm, 73kg에 어쨌든 향후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선수입니다. 타격 능력이 매우 좋은 선수입니다. 이민준 선수는 이번 청소년 대표팀 유격수로도 꼽혔던 선수입니다. 다만 이제 장충고등학교 선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외된 선수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요. 수비도 굉장히 계속 좋아지고 있고 공격력이 우수하고 체형도 우수해서 프로 구단들이 좋아할 만한 좋은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체형, 공격력, 수비력, 장래성 이 모든 부분을 가장 잘 조화를 이룬 어떤 그런 내야수라는 점에서 무조건 주목해봐야 할 선수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서울고등학교 김도울 선수는 올해 기록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188cm의 어떤 큰 키와
좋은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지명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 구단 관계자분께서는 김도훈 선수를 일컬어서 현 상태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워낙 운동 능력이 좋기 때문에 3루수로 전향을 해도 되고 외야수로 전향을 해도 되고 또 정말 좋은 능력을 보인다면 유격수로 쓸 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명권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제 유튜브에서 소개를 했었죠. 청룡기 라이징 스타 마산고의 신성호 선수도 지명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룡기 당시에 황금사적이 우승팀인 경남고를 상대로 2안타, 그 다음에 청룡기 우승팀인 유신고를 상대로 3안타를 때려내면서 그것도 역전타, 동점타를 때려내면서 일약 지명권으로 등극한 선수입니다. 원래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긴 했었지만 청룡기를 통해서 평가가 한 단계 확실히 올라간 느낌입니다. 타격 능력도 좋고 자기 앞에 오른 타구는 확실히 처리할 수 있고 거기다가 캐치볼을 상당히 예쁘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충청권의 장신 유격수 홍서현 선수도 지명권의 선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원상우 선수에게 홈런을 때려내기도 하는 등 최근에 타격의 급격한 사이클에 업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4cm에 70kg, 거기다가 발도 느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프로 지명권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덕수고등학교의 이루수이자 유격수 이승원 선수도 모두 서울권의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명권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승원 선수 같은 경우는 타격 능력이 좋고 무엇보다 강견인 강한 어깨가 어쨌든 주무기인 선수죠. 올 시즌 기록도 매우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루수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올 시즌 3루수는 공격형이 많습니다. 물론 원래부터 3루수는 공격력이 중요한 포지션이긴 한데 올해는 유독 공격 쪽에 좀 많이 쏠린 그런 느낌입니다. 3루수를 얘기하면서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올해 3루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형 3루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공격형 3루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력이 뛰어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잘 치는 3루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프로에 갔을 때 공을 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3루수들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혜원 선수나 광민호 선수, 최범주 선수 같은 어떤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이 프로 구단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3루수들은 서울권에 좋은 3루수들이 많습니다. 서울권의 3루수를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 다음에 신일고 윤상희 선수, 경기상무 최범주 선수, 배명고등 광민호 선수, 그 다음에 경동고등학교 임서준 선수, 이 5명의 선수가 모두 서울권의 3루수들입니다. 이 중에 임서준 선수만 우투자타 선수이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다 우타 선수입니다. 휘문고 정혜원 선수 같은 경우는 덕수중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호타 준적이었습니다. 정혜원 선수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중장거리 타자가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수비는 많이 아쉽지만 굉장히 이제 파워풀한 타격을 보이는 선수이고 이 타구의 비율이 상당히 뜬공의 비율이 높은 어떤 그런 타자가 정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구에 비해서 상당히 펀치력이 좋은 선수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선수죠. 희문고등학교 진학을 해서도 충분히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다만 근데 올해 3학년 들어와서의 타격 능력은 아직까지는 조금 아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청소년 대표팀에서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일 정도의 예비 엔트리에 들어갈 정도의 선수니까요. 공격과 수비가 그나마 어느 정도 조화가 된 좋은 선수라는 평가입니다. 지명권에는 무난하게 들어갈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상희 선수 같은 경우도 공격과 수비를 모두 갖춘 선수이고 그 다음에 엄북중학교 시절에는 유격수를 맡던 선수였는데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부진한 모양새입니다. 특히 변화구로 공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모 구단 관계자분께서는 최근에 좀 어느 정도 뭔가 사이클에 변화가 생긴 것 같다. 뭔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상희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올 시즌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무난한 지명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긴 것이 최근 수비에서도 송구가 많이 흔들리고 타격도 변화구 공략이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순번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선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극심한 부진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어쨌든 신일고등학교 주장으로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범준 선수 같은 경우는 엄북중학교 시절에 포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상고에서는
이제 엄영차 선수가 있기 때문에 3루수로 전향한 선수인데요. 수비에서 일취월장을 했고 공격 쪽에서는 장거리 타자의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는 선수죠.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지명권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광민호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똘똘한 선수입니다. 타격 쪽에 특화된 선수인데 굉장히 장거리포, 그러니까 우타 장거리포를 원한다면 광민호 선수가 가장 돋보이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격도 너무 좋고요. 허벅지도 엄청납니다. 다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가 좀 많이 약합니다. 수비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임서준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유일한 우투자타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도 공격이 뛰어나고 수비는 약간 아쉬운 그런 타입의 선수인데, 어쨌든 보고 있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체격도 좋고 발도 느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명권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선수를 또 빼먹었네요. 최근에 가장 주가를 올리고 있는 3루수 누가 있죠? 바로 정대선 선수입니다. 초반에는 사실 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청룡기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이면서 일약 지명순보를 제가 봤을 때는 한 3라운드를 끌어올린 것 같아요. 타격 능력, 수비 능력, 거기다 유격수와 3루수로 왔다 갔다 하시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정대선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지명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주말 리그를 지나오면서 점차 이제 스카우트 관계자분들 눈에 띄기 시작했고, 지난 청룡기의 엄청난 활약을 통해서 국가대표에 선발이 됨과 동시에 지명권으로 확실하게 올라선 어떤 그런 선수입니다. 원래는 유격수였는데요. 이 세강고 김영선 감독님께서 3루수가 조금 더 잘 맞다는 전제하에 포지션 변경을 시도한 선수입니다. 아마 대표팀에서도 3루수를 보게 될 선수이고 프로에서도 3루수로 육성이 될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아주 상위 순번까지는 아니라도 무난한 지명권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장거리 스타일은 아니고 좀 약간 짧게 컨택형으로 어떤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입의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의 최다 안타왕이기도 합니다. 특히 별명구전에서 6타수 5안타에 3점 홈런을 때려내는 등 어마어마한 활약으로 많은 야구 팬들에게 각인이 된 선수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딱 2명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명권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많은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이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있는 2명의 선수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바로 안산고등학교의 김정환 선수이고요. 두 번째 선수는 덕수고등학교 주종환 선수입니다. 2명 모두 신장이 크지 않지만 건실한 수비와 빠른 발을 바탕으로 하는 수비수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배에서 눈에 띈 선수인데요. 바로 안산고등학교 김정환 선수입니다. 신장은 굉장히 작은데 대신에 굉장한 특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바로 안정적인 수비입니다. 그리고 발이 빨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자신 앞에 오는 타구는 확실하게 처리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주자로 쓸 수 있고, 어떤 작은 내야수의 어떤 표본 같은 그런 선수입니다. 올 시즌 안산고등학교가 좋은 활약을 정말 4강을 2번 갔죠. 2번 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선수들이 있는데, 일단 투수에서는 에이스 홍은성 선수가 그렇고요. 포수에서는 이번에 지명권으로 떠오른 거포 박효재 선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격수에서 김정환 선수가 센터라인 쇼스탑을 확실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안산고등학교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명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선수도 아마 지켜보는 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마지막 한 명의 다크호스로 넣어봤습니다. 또 한 명의 선수는 주종환 선수입니다. 이 덕수고등학교 주종환 선수 작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작년 봉황대기 MVP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올 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선수를 무난한 지명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보여준 임팩트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해 보여준 퍼포먼스가 너무 아쉽습니다. 수비도 아쉽고 공격도 아쉽고 거기다 신장이 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아쉽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작년에 활약이 워낙 좋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작년의 활약을 기억하는 팀이 있다면 지명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크호스의 가장 마지막 선수로 포함을 시켜보았습니다.
사실 올해는 내야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선수가 지명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많은 선수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최대한 많은 선수,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있다는 것을 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특히나 다크호스들을 계속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선수들이 설령 프로에 입성을 하든 아니면 대학을 가든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고 마지막까지 경합을 했던 선수들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는 투수들이 워낙 강세를 보여서 내야수들이 몇 명이나 지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선수들이 지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쳐 봅니다. 또한 내야수들 같은 경우는 워낙 아마야구에서 야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있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변수도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워낙 많은 선수를 소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엽적으로만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야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이 좋은 선수들이 많고 무엇보다도 이제 툴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야에서 외야로 전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 그 다음에 비록 올 시즌에 좀 아쉽지만 작년에 잘했던 선수, 타격 능력이 출중한 선수, 그 다음에 비록 타격 능력이 아쉽지만 그 내야수들 같은 경우는 어깨와 발이 좋은 선수들도 많이 가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이런 툴이 출중한 선수들을 세분화해서 바라보신다면 좀 더 지명권의 선수들을 파악하시기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좀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지루한 영상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 고교 선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프로야구 팬들이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외에도 제가 이제 사정이 허락이 되는 한은 최대한 다른 포지션의 어떤 선수들도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야구 팬분들도 아마야구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야구 팬분들도 더욱 많이 이 아마야구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조금 더 나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프로야구 팬분들과 아마야구 팬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관심 가지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상일TV의 전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